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육군 사관학교 내 독립전쟁 영웅실 복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습니다. 해당 부분은 우 의장의 제안에 따른 것인데 우 의장은 전날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김 총리와의 만찬에서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실을 복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즉석에서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며 김 총리에게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서, 김자진 장군, 이회영 선생,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육사 충무관에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해당 시설을 철거했는데 사실상 이제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그런데 보수라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가짜 보수들,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공격하죠. 그게 안 먹히는 이유에 대한 이번 주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조선일보의 오늘자 신문, 그리고 어저께 신문 이런 것들을 쭉 보시면 장관 후보자들한테 공격에 초점을 맞춰서 각을 잡아줍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게 조중동이라고 우리가 쉽게 묶어서 말하지만 조선일보는 중앙동아랑 같은 급이 아닙니다. 지들도 알아요. 왜 같은 급이 아니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그래도 신문입니다. 얘네는 언론 매체야. 언론 매체로서의 성격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그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근데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지난 한 3, 40년의 역사를 보면 언론 매체가 아니에요. 일종의 권력기관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 YS가 예전에 밤의 대통령은 임자가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아니 실제로 조선일보는 여러분 잘 보시면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랑 다르게 가요. 그 내란 국면에서도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는 진짜 내내 져줬습니다. 아니, 우리 동아일보 김순덕 기자 우리 칼럼을 되게 그럼요. 속 시원하다고 얼마나 많이 그럼 소개했습니까? 저희 뭐 몇 번 소개했지만 김기홍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사과로 내쫓아야 된다. 내란 일어나기 전에 예. 김건희는 나가리다. 네. 사과로 내쫓아야 된다. 중앙일보도 맨날 져줬거든. 상차로 논설이 일어나가지고 막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뭐 김건희에 대해서 백 얘기했다가 잘렸다 뭐 이런 얘기. 그거를 다 중앙 동아는 신호를 감지를 해. 이게 보수 정권인데 이거 이대로 가면은 정권 위험하다. 안 좋다. 그럴 때 언론으로서 입장을 냅니다. 근데 조선일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보수의 위기야. 우리 보수 권력기관, 권력층의 위기야. 네. 라고 할 때 얘네를 보호하는 게 우선 목표예요. 그럼 조선일보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최순실을 그 어떤 매체보다도 그 존재를 알고 심지어 자료 확보를 했지만 네. 그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2016년에 송희영 그 당시 조선일보도 주필하고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했을 때 네. 다른 매체가 닿았으면 그거 깠어요. 안 깝니다. 왜냐면 이걸 까면 진짜 죽어. 정권이 진짜로 날아가. 박근혜라는 정책 자산을 보수가 잃게 돼. 정권을 내주게 될 거야. 네. 그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고 나니까 까잖아요. 조선일보는 다른 매체랑 달라요. 지금도 보면은 각을 잡아주는 거야. 정동영, 권오을 뭐 이런 장관 후보자도 어떻게 죽일 거냐? 우리가 봤을 때는 딱 보니까 각 나온다. 아 이거 북한이랑 엮어가지고 빨갱이로 몰아서 죽이자.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정동영 장관 후보자한테도 비슷한 각을 잡아서 들어오는데 물론 뭐 이거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물어본 거니까 다른 매체 실제죠. 동아일보의 제목을 잘 뽑았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던진 질입니다. 북한은 주적이라는 주적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레드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빨갱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야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뭐가 주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저 정훈장교 출신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더 정확한 지칭이냐라고 하면 군사적 위협으로서의 북한의 존재가 조금 더 정확한 지적이죠. 왜 그러냐면 주적이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보조적이 있어? 주적이 있고 보조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중국은 보조적입니까? 그럼 러시아는 보조적이야? 그 일본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돼? 우리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규정할까? 약간 요런 각을 지금 잡아주는 거야. 네. 네, 정동영도 빨갱이다. 권오울도 물론 한나라당 출신이지만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빨갱이 얘기를 했다. 요런 저 국부법 폐지가 한나라당 국회의원 때 한 얘기예요. 맞아요. 뭐 요런 얘기들로 각을 잡아줬는데 이게 말하자면 안 먹힙니다. 그럼요. 어제 오늘 조선일보의 주요 논지였는데 작동을 안 해요. 오늘 저 얘기 아마
우리 지금 방송을 통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심지어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도 화제가 안 됩니다. 실패한 작전이야. 조선일보 실패한 작전. 그리고 박근혜 때 이 역사 논쟁 때부터 붕괴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고 나왔던 게 결국 건국절 얘기 아닙니까? 권오를 그렇죠. 넘어갔는데 권오를 한 번만 다시 짚으면 권오한테도 물어본 질의가 바로 건국절 논란입니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시작은 임시정부다. 또 김용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국적이 어디냐 김구가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냐 이런 식의 질문했지만 당연히 대한민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올드하고 국민들에게 먹히지도 않는 질의들은 계속해서 오고 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황석 사장이 짚어줬지만 네. 권오 후보를 이제 이른바 색깔론으로 공격하려고 했는데 받아치는 카운터가 뭐냐? 건국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헌법에 써 있다. 정론이고 사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제는 공유하는 역사 인식이죠. 거기다 대놓고 야 국법부 폐지하 북한으로 가자는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먹히는 시대로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조선일보가 아무리 두들기려고 해봤자 지네 지지층 내에서는 그게 작동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확산성이 없어. 심지어 저는 약간 놀랐던 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그게 그 말이잖아. 옛날 같으면 진짜 난리가 나. 야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이야? 그럼 주적이 누구야? 뭐 북한한테 갖다 바칠 거야? 역시 옛날에 통일부 장관 할 때부터 알아봤어. 너 옛날에 김정일 만나봤지? 그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지만 먹히지 않는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시각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 후보는 저기 맞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방부가 해야 할 역할과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은 다릅니다. 분명히 위협이 되는 존재가 북한이 맞긴 하지만 통일부라는 존재는 앞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지. 네, 공감합니다. 조선일보가 만든 괴물 윤석열은 결국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막무가내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믿기지 않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때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는데 자기 연민인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요즘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로 저열한 인물인지 몰랐을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그는 실패한 정권이자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몽땅 다 윤석열에게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직들은 새로운 부활을 꿈꾸며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맹목이지만 정치 양극화와 확증 편향의 시대에 스트롱맨을 갈구하는 유권자의 가세와 지지도 한몫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과 같은 괴물은 증오를 먹고 자랍니다. 괴물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출연할 것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어나바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